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희귀질환으로 분류될 정도로 흔한 질환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절 류마티스 내과 김현숙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쇼그렌 증후군 이름부터 좀 낯섭니다. 이렇게 익숙지는 않은데요. 희귀질환으로 얘기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스웨덴의 안과의사 헤닉 쇼그렌이 처음 발견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름도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구건조증하고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증상들이나 이런 게요. 이게 또 새로운 질환으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계기,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헬리 쇼그릭이 스웨덴 안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1933년에 이게 이제 눈이랑 입이 건조한 사람 중에서 아주 특이하게 침샘이 붓거나 다른 관절 증상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하면서 저희가 이제 진단이 된 질환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많이 조금 증가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나 유병률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돼요? 보통은 0.1에서 5% 정도로 다양한 범위로 조사가 되고 있어서, 이 숫자로 얘기하면 이렇게 마음에 딱 안 와닿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아주 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보다는 약간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루푸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진단이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조금 적고 루푸스보다는 좀 많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전 세계적인 상황하고 좀 비슷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다 보고가 종합이 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쇼그렌으로 등록이 되고 치료를 받은 환자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10만 명당 2.3명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서양보다는 조금 적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진단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쇼그렌 증후군을 보는 이제 관절 류마티스 내과 전문 의료진이 많아지면서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쇼그렌 증후군 얘기할 때 이제 40대 이후 중년 여성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가요? 이렇게 왜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사실은 제일 무서운데요. 원인 자체가 이제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류마티스 질환이 워낙에 이제 여성들한테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루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젊은 여성들이 많이 생기는 것에 비해서 이제 쇼그렌 증후군은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진단이 되지만, 저희가 이제 노년으로 가면 남녀가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추세가 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워낙에 이제 건조증후군은 흔하잖아요. 저희가 뭐 입이나 눈이 이제 촉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서 눈과 입이 많이 마르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드물지만 이런 질환까지 좀 생각을 특히 중년 여성에서는 많이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과 입이 마르고 관절염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증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면 진단으로 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안과를 비롯해서 다른 질환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건조 증후군은 굉장히 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특히 이제 눈이나 입은 저희가 많이 노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마르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흔한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진단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안과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건조의 정도가 너무 많이 심하고, 일반적인 안과적인 뭐 눈물 약을 넣거나 혹은 이제 입에 뭐 양치나 아니면 다른 가글을 해도 입마름이 너무 병적으로 많이 지속이 되는 경우는 다행히 이렇게 홍보가 많이 돼서 안과나 이제 다른 과 선생님들도 저희 과에 이제 의뢰를 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빨리 진단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거는 사실이죠. 아니, 우리 일반인들도 입이 마를 때가 있는데 이게 물을 마셔도 입이 마르는 게 뭐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관절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쇼그렌 증후군 관절 류마티스 내과 이게 사실 이렇게 연결을 오늘 알았어요.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환자들도 얼른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 이렇게 간단하게도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이제 관절염이 많으니까 이제 관절 류마티스 내과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내과 안에서 이제 면역 질환을 다루는 이제 분과 내과 전문인데요. 이제 면역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몸을 공격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면역 질환은 자기 몸을 지켜야 될 것이 잘못돼서 나를 공격을 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제 쇼그렌 증후군은 사람 이름을 따서 저희가 이름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분비샘이라는 게 입, 침, 그다음에 눈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군데의 분비샘들이 있거든요. 뭐 소화액이라든가. 근데 대표적으로 눈이나 입 같은 분비샘을 공격하는 자가항체가 많아져서 저희가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고 염증 물질이 침윤이 돼서 입마름이나 안구 건조가 아주 병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은 나는 눈이 말라서 왔는데 왜 여기를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가 있으면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그냥 건조증보다 혹시 환자분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내 눈이나 입에 있는 점막을 막 공격해서 생기는 이제 면역 질환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 들어보는 거를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굉장히 생소해 하시거나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정말 위중한 질환이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름을 좀 처음 들어보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루푸스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관절이 막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몸의 장기가 아주 많이 극심하게 망가지는 그런 이제 류마티스 질환보다는 훨씬 더 말을 잘 듣고 저희가 치료에 반응을 하는 착한 면역 질환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조금 안심을 하십니다. 확실히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 이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뭐 면역이라는 거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저희가 이제 군대 같은 것인데 이 중에서 이게 이제 세팅이 잘못돼서 남을 공격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내 몸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쇼그렌 증후군은 항체 자체가 분비샘을 주로 많이 공격하는 항체가 굉장히 많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이나 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소화에도 이제 소화액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이제 소화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폐 같은 이제 여러 장기를 침윤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분비샘 쪽으로 주로 많이 자가 항체들이 공격을 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을 쉽게 설명해 주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쇼그렌 증후군, 뭐 건조 증후군으로도 이제 얘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건조해줘야 이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뭐 긴장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밖에 이렇게 뭐 황사 있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나가거나 이러면 눈 따갑고 입 마른 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건 정상이신 거죠. 근데 쇼그렌 증후군 환자는 눈이 너무 많이 따가워서 이제 본인이 그냥 눈이 따가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누가 모래를 막 뿌려가지고 비비는 것처럼 그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환자분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눈에 이렇게 있는 윤활액이 없기 때문에 눈을 거의 굉장히 많이 깜빡거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깜빡거리는 정도로 이제 심하시고, 그다음에 입 같은 거는 그냥 건조한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입안에 보면 돌기가 있거든요. 맛을 보는 뭐 맛샘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되니까 맨질맨질해지세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꼭 이렇게 무슨 그 때밀어 놓은 것처럼 광택이 있게 맨질맨질해지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까지고 갈라지게 이렇게 쫙쫙 갈라지는 그래서 논바닥처럼 생긴 이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조랑은 조금 많이 다르신 거죠. 그러면 그런 혀나 뭐 눈이나 입에서 통증도 있어요?
너무 많이 그 건조하면 이게 저희가 그 떼수건으로 눈이랑 혓바닥을 팍팍 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프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위에 있는 보호막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뭐 안과나 이비인후과에 가시는 거는 건조보다는 아프다는 느낌이 더 강하시니까 가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입안이 마르고 그리고 눈이 좀 건조하고 사실은 오늘 쇼그렌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좀 이게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또 흔한 증상들이어가지고 처음부터 네.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유병률도 많이 낮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국민한테 대한 것보다는 이게 좀 드문 병은 이제 일반 저희가 이제 그 진찰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진찰을 해보시고 이제 본인이 막 입안이 갈라져도 자기 혓바닥을 이렇게 계속 보시는 분은 없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드무세요. 그러니까 진찰을 하셔서 그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의심을 하시면 이제 많이 보내주시는 경우가 이제 요즘은 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방송에 나가면 이제 본인이 이제 많이 살펴보시고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조하다는 거는 이제 좀 이제 이 쇼그렌 증후군을 좀 이해하는데 이제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건조 증상과 함께 이제 관절통, 관절염 이 같이 동반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면역 질환은 저희가 이제 어디가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눈이나 입이 건조한 것만 생기면 사실은 건조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제 쇼그렌 증후군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름을 안 붙이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면역 질환은 대부분 전신을 다 공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그 항체가 특정한 부분을 더 많이 공격을 한다는 거지 어쨌든 전신 질환이 빈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종종 많이 나타나고요. 저희가 분비샘 이외에 저희가 생기는 침범 부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절염이라든가 관절통 아주 드물게는 이제 관절의 변형도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우리 몸에 관절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예. 주로 침범하는 관절이나 뭐 특징적인 게 있나요? 예. 잠깐만 저희 같이 네, 예. 잠깐 전화 받으셔서 잠깐 제가 네,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관절통, 관절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쇼그렌 증후군에 있어서 좀 관절염이나 관절통이 다른 관절염 질환하고 조금 특징적인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이게 특징적인 거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게 어차피 이제 자가항체가 여러 군데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프다는 느낌은 사실은 이제 우울한 감정. 왜냐하면 실제로 눈과 입이 너무 마르신 분들은 그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함이 좀 같이 크게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관절통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근육통 같은 것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염증은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자가항체 같은 것들이 공격을 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미미한 염증들이 자주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잘 생기는 부위는 뭐 손가락, 발가락도 생기고 무릎도 생길 수가 있고 어깨도 생길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위가 있어서 이게 막 구분 짓는 특징적인 관절염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관절이 뭐 파지거나 아니면은 미란이 되거나 완전히 다 붙어버리는 그런 변형이 조금 더 흔한 것에 비해서 그거보다는 관절의 변형은 조금 덜한 것이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쇼그렌 증후군 사실 오늘 생소한 분들도 많아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눈이 심하게 안구에 건조증이 있거나 그리고 입안이 심하게 마르거나 구강 건조증이 있거나 그리고 방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관절염을 같이 동반하면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한 증상들 외에도 다른 쇼그렌 증후군에 있어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건조증은 거의 90% 정도 나타나고 관절 증상은 한 20% 정도 나타난다고 보면요. 저희가 이제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화를 동반하는 여러 가지 폐질환에 대한 유병률은 한 15% 정도 나타나는 꽤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임파구 같은 것들이 증식을 해서 그것이 자가항체낭, 그다음에 이제 분비섬의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림프가 돌아다니다가 정착을 하는 림프절이 커지는 것이 한 6% 정도 생기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드물지만 뭐 혈관의 염증이라든가 콩팥의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아주 드물긴 하지만 이게 이제 침샘이 부었다 가라앉다를 동반을 하다가 이게 이제 2차적으로 림프종이 생기는 경우가 한 1% 정도 전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 폐섬유화까지 이게 연관이 된다는 거는 또 새롭게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치명적인가요? 저희가 다른 자가면역 질환 관련 폐섬유화에 비해서는 뭐 치료에 대해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알기만 하면 저희가 치료하면 이게 섬유화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그래서 저희가 착한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를 방치를 하거나 계속 진행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폐섬유화와 똑같이 이제 폐 기능에 많이 그 저하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365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절 류마티스내과 김현숙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랄까요? 결국 삶의 질과 관련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경미한, 그러니까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막 급작스럽게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그 장기의 침범은 드물지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병이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서 이제 안구건조증과 우울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9개 연구기관에서 여성 환자 3,185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뭐 안구건조증에 대한 뭐 환자들의 뭐 입마름, 뭐 눈이 막 따갑고 이런 주관적인 증상과 우울증이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우울증 자체가 이제 삶의 질을 많이 저하시키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일을 못 나가거나 뭐 못 일어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본인의 이렇게 그런 뭐 기쁨이나 뭐 슬픔 이런 거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우울증 지표나 삶의 질 지표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이제 미국 안과학회지에 이제 보고가 된 예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실제로 환자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좀 힘들어하시고 어떤 것들을 호소하세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이제 불편하고 아픈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착한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검사상에서 명확하게는 안 나타나는데 뭐 여러 가지 통증이 있거나 이제 빡빡하고 건조한 것 때문에 본인은 많이 불편한데 눈으로 이제 어디가 막 망가진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좀 이해를 못 해주거나 이럴 때 조금 많이 우울해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좀 있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업무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니까 컴퓨터 화면이나 이게 이제 그 뭐 책 같은 것을 보는 일이 많은데 그런 데에서 이렇게 약간 불편감이 좀 많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 일단은 이 쇼그렌 증후군도 진단이 좀 정확하게 좀 빨리 조기에 이루어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쇼그렌 증후군을 잘 모르고 그냥 쭉 사시는 환자들도 예전에는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쇼그렌 증후군인지 모르고 이제 평생 사시다가 그냥 이제 남들보다 나는 좀 건조증도 너무 심하고 밥 먹기도 좀 힘들고 뭐 그게 뭐 몸도 많이 쑤시는 것 같고 관절에 물도 좀 차긴 하지만 그냥 이제 어쨌든 비슷하게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많을 정도로 저희가 경증 환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단은 경증 환자랑 중증 환자를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쇼그렌 증후군을 막 너무 겁을 들여서 이거는 굉장히 큰 병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그 이제 과대하게 이제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진단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대증요법, 환자분이 건조 같은 걸 피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생활요법을 하시면서도 좋아지면 약은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환자도 있고 또 아까 말한 한 이제 10에서 30% 정도 생기는 폐섬유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폐기능 검사랑 이런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쇼그렌 증후군 진단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건조 증후군을 느끼셔야 되세요. 예, 건조 증후군이 없는데 우연히 자가항체 검사만 해서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진단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아까 말한 극심한 건조 증후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설문을 하고 그거에 맞는데 피검사상에서 자가항체 검사를 저희가 이제 그런 특정한 자가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 같은 것이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한 염증 세포가 직접 이렇게 눈이나 침샘을 공격하는 증거로 가장 정확한 게 조직 검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눈은 조직 검사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는 있지만 좀 위험하니까 저희가 이제 침샘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입술 아래쪽에 있는 침샘을 조금 띄어서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을 띄는 게 좀 무섭다거나 아프다거나 혹은 이제 하기가 어려운 환자는 간접적으로 저희가 분비 검사를 해기약으로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점수를 조합해서 뭐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9점 중에서 4점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진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발병일은 보통 이제 40대 중년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갑자기 발생은 하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런 자가항체가 옛날부터도 있으셨던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가 적은 그런 이제 임상 전 단계의 그런 긴 기간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쌓였다가 이제 증상으로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에 이제 진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조기 진단 중에서 증상이 없는데 항체만 갖고 진단을 하는 거는 저희가 또 불필요한 치료를 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진단 기준이 예. 다른 류마티스 내과 질환들하고 자가면역 질환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쇼그렌 증후군이란 단어가 붙었으니까 예. 이게 좀 다른 영역들, 다른 질환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쇼그렌 증후군은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전신경화증, 루푸스를 10년 이상 앓으셨던 분은 2차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1+1으로 류마티스 질환이나 면역 질환이 굉장히 비슷한 그 면역 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 굉장히 오래 생기면 이런 분비 기능을 같이 공격을 해서 쇼그렌 증후군처럼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다른 류마티스 질환을 배제한 그런 것을 이제 1차성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흔한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앓으면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2차성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치료는 이제 원 질환을 치료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앞서 진단 기준에 있어서 기간도 들어가 있나요? 증상의 기간도요? 증상의 기간은 대부분은 이제 만성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이상 이제 건조증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호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아까 말하는 이제 피 검사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라든가 뭐 눈물 분비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진단 기준이 맞으면 저희가 1차성 쇼그렌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쇼그렌 증후군,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예. 안 되나요? 있는 그대로 살면 좀 불편하게 사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분비가 좀 덜 되면 노화와 같은 그런 기능들이 되게 빨리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이랑 눈이 아주 건조한데 그냥 이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되시면 이제 미각 같은 것도 많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소화 기능 같은 그러니까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소화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충치도 굉장히 많이 생기세요. 왜냐하면 입 안에 이런 거를 코팅하는 것들이 치매 기능이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한 뭐 혈관염이라든가 침샘의 부종이라든가 폐섬유화라든가 그다음에 관절의 염증이 너무 반복적으로 돼서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이 파괴되는 경우가 이제 한 30%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같이 하셔야지 일상생활을 제대로 다 이제 하실 수가 있다고 보통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 이게 쇼그렌 증후군이 의심될 때, 예. 이제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고 검사를 하실 텐데, 하나 궁금한 거는 그래도 쇼그렌 증후군이 있을 때, 의심이 될 때, 어떤 중요한 것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증상이 의심될 때 좀 생명과 좀 연관이 있는 분들, 뭐 좀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확인해 보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쇼그렌 증후군도 조금 먼저 환자분들이 왔을 때 임상에서 교수님께서 이거는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검사들이 있나요? 진단이 되는 거 이외에 저희가 이제 장기 침범을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장기 침범이요? 좀 예, 단어가 좀 어려워요. 장기는 저희가 폐, 콩팥,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심장 이런 이제 저희가 죽고 사는데 금방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들을 보통은 저희가 그냥 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제 기관의 침범을 의심해서 뭔가 검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숨이 차는 거를 굉장히 격렬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단을 뭐 건조증도 있지만 계단을 이제 한 층을 혼자 잘 못 올라가요. 혹은 숨이 차서 밤에 잠을 깨요. 이런 정도의 이런 그 다른 건조증 이외에 더 심한 그런 이제 폐나 심장의 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이 보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피검사 종류 중에서 보체라든가 한냉 글로불린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이제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는 반드시 다른 뭐 폐나 아니면 콩팥이나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지 저희가 환자의 그런 여명을 줄이지 않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그렌 증후군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이제 건조하다라는 걸 이제 방송에서 이제 들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가 건조하고 이제 이런 본인 좀 몸이 좀 건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본인도 이거 쇼그렌 증후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게 피부 건조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쇼그렌 증후군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는 피부 건조가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피부 건조는 일반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증상이라서 이제 보통은 이제 피부 건조가 쇼그렌 증후군에서 심하신 분은 거의 다 눈과 입이 다 마를 정도로 같이 마릅니다. 그래서 피부만 건조하다고 쇼그렌 증후군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사하고 진단되기까지 진단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랄까요? 뭐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인지율이 이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환자분들이 검사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진단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랄까요? 이것도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좀 늦는 건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을 해서 저희가 확진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전문의가 본다는 가정하에서는 2주 정도 걸립니다. 조직검사까지 다 하고 하는 거는 2주 정도. 특히 이제 쇼그렌 증후군을 전문으로 보는 그런 이제 클리닉이 있는 데는 그런 게 이제 2주 정도면 충분한데요. 문제는 이제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거의 조사가 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볼 때는 거의 환자분들이 진단이 되고 언제부터 건조하셨어요 이러면 보통은 10년 이상 나는 꾸준히 계속 건조하고 힘들고 뭐 침이 없어서 음식을 좀 삼키기 어려울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눈 같은 것들이 계속 건조해가지고 안약을 하루에 한 통 이상씩 썼다 이런 것들의 기간이 보통은 뭐 짧게는 1, 2년이지만 보통은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뭐 경우에 따라서 연세가 많으시면 30년 정도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건조가 워낙 흔하다 보니까 그걸 좀 간과하신 분들이 보통은 이제 요즘에 늦게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안구 건조 심하고 구강 건조 심하고 그리고 관절에 염증이나 관절통이 같이 다 겹쳐 있다 하면은 한 번쯤은 전문의하고 상담을 받아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 아니다, 뭐 이제 맞다 아니다는 1주에서 2주 정도면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심이 되시면 이제 빨리
그 검사나 이런 것이 필요한지 뭐 무조건 다 검사를 저희가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신 분인지만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증상들은 있어도 항체가 없다. 자가항체가 없다 그러면 쇼그렌 증후군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항체가 없어도 없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증상이 너무나 명확한데 항체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10%, 20%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직검사, 침샘 조직검사까지 하시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으시죠. 그럼 그 검사까지 하면 보통 되게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조직검사까지 걸리는 거를 저희가 고려하면 한 열흘 정도 걸리니까,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리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한 2주, 빠르면 2주 정도에 다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만약에 증상은 다 맞는데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어서 그래서 침샘 조직 검사까지 하면 경험적으로 침샘 조직 검사에서 기다 아니다 나올 때 이게 진단이 쇼그렌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나요? 그러니까 항체가 음성인데 증상이 너무나 명확할 때는 절반 이상은 이제 조직 검사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가 침샘을 전체를 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개 있는 침샘 중에서 제일 환자분이 떼시길 때 불편이 없는 데를 이제 저희가 떼는 거예요. 아주 깊숙이 있는 침샘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체가 음성인데 조직 검사도 음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은 굉장히 명확한데 그런 경우는 이제 환자랑 상의를 해서 저희가 대증요법을 하면서 추적 관찰을 했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이제 저희가 그대로 이제 환자분들 그 생활습관 교정을 하지만 계속 문제가 있으면 조직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항체가 없어서 조직 검사를 하면 증상이 명확하면 항체가 없더라도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네. 교수님 이제 계속 이제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순창대 서울병원 관절 류마티스내과 김현숙 교수님과 함께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치료에도 어떤 단계가 있나요? 일단은 생활습관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조나 이런 것이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일부 환자의 치료에 개선을 줍니다. 그래서 눈 같은 경우는 안약을 이제 올바르게 넣는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안과 선생님들이 안약 잘 넣는 방법을 좀 교육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입 건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자분들이 껌을 굉장히 많이 씹으세요. 근데 이제 껌 같은 경우는 설탕이 들어있는 껌은 오히려 더 충치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무설탕 껌으로 씹으시거나 아니면 껌보다는 야채를 이렇게 길게 잘라서 야채 스틱 같은 거 요즘 옛날에는 이제 다이어트로도 많이 쓰셨는데 저희가 수분이 많이 있으시면서 저작을 하면서 침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좀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껌이나 이런 거보다는 야채 스틱 같은 것을 씹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건조를 일으키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흔하게 저희가 복용하는 감기약 중에서 항히스타민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침약 중에서도 그런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들어간 기침약은 좀 줄이시라고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면제 같은 것도 건조증을 2차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수면제나 이런 것도 많이 줄이시거나 아니면 복용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권해드리는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 일단 모든 환자에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걸 한 어느 정도 좀 지속을 해보나요? 약을 쓰기 전에요. 이제 보통은 이제 피검사나 아니면 이제 초기 검사에서 다른 뭐 폐나 간이나 콩팥이나 심장에 침범이 없는 환자들은 이런 생활요법 교정만으로도 한 50% 이상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지속을 하고 대부분은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해서 오신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을 뭐 예를 들어서 1, 2주 정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없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분비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물 치료를 저희가 권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약물 치료가 좀 이제 궁금한데요. 그럼 약물 치료는 뭐 알약으로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으면 되는 건지 좀 어떤 뭐 좀
전문적으로는 좀 내용이 어렵겠지만 좀 쉽게 어떤 약물들을 어떻게 복용하고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분비 기능이 떨어진 게 어떤 원인이든 상관없이 이제 일단 분비 기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원칙적으로는 약을 쓰기 전에 침샘의 기능을 평가를 하는 것을 하거든요. 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을 먹어서 눈이 촉촉해지는 약은 거의 없으시다고 보셔야 되세요. 촉촉해지는 약. 예, 그렇죠. 그래서 눈은 안약을 넣으셔야 되세요. 네. 근데 안약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과 선생님이 이제 그냥 코팅만 하느냐, 안약에도 면역 억제제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약을 환자에 맞게 이제 처방을 하시는 걸로 보통은 저희가 치료를 하고, 제가 말하는 이제 분비 기능이 좋아지는 거는 주로 구강이나 다른 쪽, 뭐 피부도 사실은 좀 더 촉촉해질 수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분비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침을, 뭐 환자분 입장에서는 침을 뱉는 거예요. 그냥 침을 뱉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냥 뱉는 게 아니라 자극을 해서, 저희가 자극을 하는 씹는 모드를 해서 자극을 해서 어느 정도 침이 나오는지 해서 저희가 분비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그러면 분비 기능을 자극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빨래를 짜는 거죠. 빨래를. 그러니까 잘 안 나오니까 내가 좀 짜주는 그런 분비, 침샘에 이런 분비를 짜주는 그런 약을 저희가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침은 하루 종일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드시게 하는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식사랑 관련이 있게 하루에 3번, 그게 심하지 않으신 분은 2번, 그 다음에 나는 자기 전에 굉장히 많이 건조하다. 그럼 이제 하루에 4번 혹은 자기 전에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비 기능 저하가 염증이 많이 관여가 있어서 면역글로불린이 올라가 있거나 혹은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이런 면역이나 염증을 조절하는 약을 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는 뭐 코로나 이런 치료 같은 것을 하는 옵션 중에 하나로 돼 있어서 갑자기 이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이 저 코로나 약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약으로 꾸준하게 쓰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면역 억제제도 환자분에 따라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어떤 치료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쇼그렌 증후군과 관련해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 좀 궁금해하시는지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함께 들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친한 후배 아버님이 입이 건조하면서 목마름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먹는 것도 불편하시고 속도 더부룩하고 눈도 가렵고 건조하고 이런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병원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쇼그렌 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진단 받으시고 약을 드셨는데 별로 뭐 효과도 없고 이만저만 걱정이 진짜 아니시더라고요. 약 드신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지, 뭐 또 다른 치료법은 없는지, 아니면 이거 또 약을 또 바꿔야 되는 건 또 아닌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나이가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직장 동료가 쇼그렌 증후군인데요. 보통 일반 질환을 보면 그 병에 관련된 병원을 가던가 약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치과 검진이 필요한 건지 진짜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혹시 암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 암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친한 친구가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데 그 딸이 요즘 들어서 입이 너무 마르다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요, 그 딸이 일시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이런 것도 유전일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만약 유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질환을 대비할 수 있을지 그게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런 질환을 앓은 지가 뭐 한 10년 가까이 됐다고 하던데 이 질환은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인가 봐요. 그게 많이 궁금했어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그 친구 후배님의 아버님이시죠. 그 아버님에 대한 얘기신데, 근데 이분이 그거 진단을 받으시고도 약을 드시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한 달이면 한 달 만에 확 좋아지시는 환자도 분명히 있으시긴 하지만 네. 대부분은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약제의 부작용을 생각해서 약을 과량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아마 약을 조금 줄여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건조증이 너무 심하시면 저희가 약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침샘의 분비를 도와주는 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땀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그래서 약을 너무 세게 처음부터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 달이면 아마 약의 용량을 조절하고 있는 시기일 것 같아서 예, 진료를 하시면서 아마 약제 조절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질환이 나이와도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 뭐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교수님? 중년에서 많이 생기는데 저희가 이제 고령에서 많이 생기면 분비샘의 기능 자체가 원래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연세 때문에 많기도 하지만 약에 대한 반응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치료에 좀 어려움이 있고 지속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본인한테 맞으시는 약제를 좀 찾으셔서 예, 드시면은 훨씬 더 대부분은 편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전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셨어요. 혹시 예. 이게 유전하고도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셨는데. 저희가 다른 대부분 류마티스 질환이 그렇지만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근데 유전적인 경향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네.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유전적인 경향은 있기 때문에 특히 아드님이 아니라 같은 따님이시고 그다음에 건조증의 지속 기간이 3개월 정도 계속 있고 네. 뭐 물을 마셔도 계속 건조하거나 안약을 넣어도 계속 건조하다 이러면 어머니도 쇼그렌이시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저도 좀 좀 이게 이런가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좀 일반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그 과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이제 뭐 치료를 받거나 하는데 이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 분이 치과 검사를 그렇게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선생님. 예. 그게 필요한가요? 이거는 굉장히 훌륭하신 환자분이신 거예요. 네, 굉장히. 저희가 마치 이렇게 심화학습을 하시는 학생과 같은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침이 이제 코팅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제 소화도 시키지만 이빨을 이제 코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 이를 이빨, 코팅하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애기들 이빨 안 썩으려고 불소 코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침이 안 나오면 그런 불소 기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충치가 어금니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앞니에 충치가 굉장히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불소 틀을 네. 자기가 갖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치실 쓰듯이 거기다 불소를 넣어서 본인이 코팅을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실제로 저희가 그런데 이제 관심이 있고 치료에 동의를 하시면 치과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불소 코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치주염 그다음에 치아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끝으로 이 침샘암에 대한 얘기도 좀 질문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 이내로 생깁니다. 쇼그렌 자체가 드문데 거기에 1%, 뭐 많아봐야 한 외국 같은 경우는 5%까지 보는데 국내는 한 1% 정도로 저희가 보는데요. 네. 근데 무조건 다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환자들은 침샘이 혹부리 영감처럼 부었다 가라앉았다 부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환자들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2차적으로 이제 임파암 같은 것이 생겼나를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리포터 전세현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늘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교수님. 쇼그렌 증후군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름이 생소하고 사실은 그래서 설명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진단이 되셨다고 해서 모두가 다 뭐 이제 폐나 아니면 다른 심각한 생명의 위험을
드리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이것도 충분히 관리하고 치료하면 다른 류마티스 질환보다도 훨씬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보통은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손천향대 서울병원 관절 류마티스내과 김현숙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